안녕하세요. 부모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제가 그간 좀 너무 일정이 많아서 사실은 질문 올리시면 한 2주 안에는 제가 꼭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초등학교 2학년 여아이인데 숙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짜증을 내면서 엄마의 평정심을 깬다고 "이럴 때 숙제를 시키는 원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이들은요, 사실은 뭐 숙제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왜 점점점 숙제하기를 싫어하는가 하면은요, 쉬운 거는 되게 쉽게 쉽게 하는데,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은 너무 어려우면 일단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 숙제가 어려워서 하기 싫다라는 이 1차적인 문제 말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2차적 문제가 우리 아이를 더 숙제를 싫어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2차적 문제가 뭐냐고요? 2차적 문제는요. 자, 숙제가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님은 숙제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화가 더 많이 나세요? 아니면은 숙제하기 싫어하는 행동에 더 화가 많이 나시나요? 네. 사실은 어렵다라는 건 혼자 못하는 거니까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고 해서 뭐 엄마한테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좀 요청을 하면 될 텐데 하기 싫다고 막 널브러지고 짜증 내고 이런 행동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나시죠. 그러면 부모님은 숙제하기 싫어하는 그 행동을 혼내기 시작하세요. "너 왜 집중하지 못하니? 왜 빨리빨리 뚝딱뚝딱 끝내지 못하니?" 혹은 또 사실은 어려워한다는 사실도 좀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왜 이미 다 배운 걸 또 틀리니? 왜 이해를 못하니?" 약간 그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님 입장이라면은 우리 아이가 이걸 어려워한다는 사실도 화가 나고, 사실은 어렵다고 해서 하기 싫어하는 그 태도 때문에 좀 더 많이 화가 나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혼내시는 이 장면이 연출이 된다면은 아이는 숙제를 더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숙제를 어려워한다는 태도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할까요? 어려워서 하기 싫어하는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할까요? 숙제를 어려워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행동에 자꾸 초점을 맞추시면은요, 해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짜증을 낸다 해도, 혹은 그 짜증 내는 정도가 조금 정도를 벗어나서 좀 심하게 짜증을 낸다고 해도 이거는 나중에 다시 다뤄야 될, 대화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의 핵심은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서 이 얘기를 꼭 나누셔야 된다는 거.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막 짜증을 많이 내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 숙제가 뭔가 어려운가 보다. 어떤 문제가 많이 어려워?' 라고 한번 말을 건네줘 보세요. 어려워서 하기 싫구나로 마음을 잘못 읽어 주면은요, 하기 싫다 해도 아이도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숙제가 많이 어렵구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마음 읽어 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여전히 좀 막연한 감정 읽어 주기에 머물러 계셔서 문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마음 읽어 주시는 건 아직 쪼끔 미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쪼끔 더 강조를 드리게 되네요. "숙제가 많이 어렵구나. 어떤 문제가 특히 어려워? 이걸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엄마가 설명해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요, 사실은 저는 이 방법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을 모르겠는지 다시 말로 엄마한테 설명해 줘. 그럼 엄마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방식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옛날에 저희 아이를 어릴 때요, 제가 책에서 읽고 정말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이 방법이 정말 최고의 방법이야.'라고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은 박혜란 선생님이 쓰신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저희 아이들이 딱 유아기 때 처음 발간이 됐어요. 그 책 읽으면서 일단 너무너무 좋았던 건,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아이의 창의성 발달에 방해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책을 찬찬히 보다가 '아, 왜
박계란 선생님의 세 자녀가 이렇게 서울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지셨는지 그 핵심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선생님 찾아서 정말 최고의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가 아니고요. 아이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인지적으로 발달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그 당시에도 쓰셨더라고요. 정말 감탄했어요. 선생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셨지? 막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아이가 모르는 걸 자기 입으로 설명하게 해요. 엄마 이 문제는 이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설명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그 문제를 보고 설명하다 보면 우리의 두뇌가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뭔가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쫙 연결되면서 유레카, 아하, 내가 이래서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라고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경험을 해보신다면요. 정말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에 되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실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어려워할 때요. 너가 뭘 모르겠는지 엄마한테 설명해줘봐. 이 방식 너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일단 쉬어. 이 문제 딱 접어두고 쉬운 거를 먼저 풀거나 아니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 문제를 보면 갑자기 쉽게 풀릴 수도 있단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이것도 저는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아이들의 그 시험 불안증을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요. 되게 안타까운 점이 어려서부터 어려운 문제를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데 1번 풀고 2번 푸는데 3번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은 그 효과적인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렇게 중요한 방법은 놓치고 너 지난번에 풀었는데 왜 또 모르니?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지. 너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또 이렇게 지금 태도가 이게 뭐니? 이런 식으로 아이를 더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더 공부가 싫어지게 하는 그런 느낌의 말을 전달을 한다면은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숙제를 안 하기 시작을 할 거죠. 그래서 질문은 되게 간단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길게 드리게 되네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쉬운 것부터 다 풀고 어려운 거는 엄마랑 다시 한번 풀어보자. 우선 쉬운 거 풀고 어려운 것만 딱 남겨놓으면 부담이 줄어드니까 쉬운 거 다 풀고 어려운 건 엄마랑 같이 엄마가 도와줄게.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너가 이 문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잘 모르겠는지 엄마한테 한번 설명을 해줘봐. 엄마가 듣고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아이가 차근차근 그 문제를 다시 보면서 이해도를 높여가시는 그런 방법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쉬었다가 다시 문제를 보면 의외로 그 문제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이 신기한 경험도 아이가 꼭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엄마의 평정심이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화나시는 걸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왜냐면 화는 잘 못 참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시게 되면은 화가 덜 나세요. 별로 안 나세요. 그래서 평정심을 잘 유지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어려워서 짜증내는 아이를 보면요. 어려운 것에 초점 맞출 것인가 짜증내는 잘못된 행동에 그 태도에 초점 맞출 것인가를 우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셔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 가실 수만 있다면은요. 아이가 또 짜증내고 어렵다고 하기 싫어할 때도 되게 평정심을 잘 유지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 거. 네, 이거 틀림없이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혹시 도움 받으셨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댓글 올려주시면 저도 무척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에 도움 되셨기 바라고요. 네, 혹시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